그 다음에 홈스. 두 번째 홈스? 네? 홈스? 홈스의 멘틀 대. 멘틀 대비설입니다. 자 이제 해양조 확장설이에요. 세 번째 해양조 확장설입니다. 얘가 세 번째예요. 그 마지막이 뭐냐? 판구조론인데 세 번째 해양조 확장설입니다. 자 해양조 확장설이라는 뭐냐면 해령에서 발산형 경계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여기 있던 대륙이 이쪽으로 이동을 하고 해저 지각이 이쪽으로 이동을 하고 여기에 새로운 지각들이 만들어지면서 걔네들도 계속 이쪽으로 이동을 하다 보면 여기에 있는 해양 지각과 여기에 있는 해양 지각이 계속 어떻게 된다? 커진다. 그러다 보면 여기 바다의 공간, 밑공간도 어떻게 되니까 넓어지니까 바다의 넓이가 어떻게 된다? 넓어진다 라고 주장을 하는 게 바로 이 해양적 확장설이에요. 근데 무한대로 커지진 않습니다. 얘가 커지다가 여기 대륙 지각과 만나면 어떻게 돼? 밑으로 내려가면서 여기서 소멸도 일어나죠. 오케이. 자 거기 보면 해양적 확장설 해령 아래에서 거기다 밑줄 해령 아래에서 멘틀 물질이 상승해서 새로운 해양 지각이 생성이 된다. 그리고 해양 지각이 멘틀 대류를 따라서 해령을 중심으로 양쪽으로 어떻게 된다? 멀어지면서 해양지가 어떻게 돼요? 확장이 되는 거죠. 확장되며 해양 지각이 해구에서 뭐 되는 학설? 소멸된다. 여기 해구에서 소멸되는 거죠. 여기가 해구인 거예요. 소멸된다는 학설이죠. 그래서 니네 거기 보면은 바다 한가운데 해령이 있잖아요. 그러면 만드는 족족 없어지는 게 아니라 바다가 커진 다음에 더 이상 대륙이 밀리지 않으면 거기에서부터 소멸이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해령이 바다 중심에 존재를 하게 되면 우선 바다가 커진 다음에 그 다음에 소멸이 이루어집니다. 자 그러면 여기가 해령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해령에서 멀어질수록 해양 지각의 나이가 어떻게 될까요? 많아지는 거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퇴적물의 두께는 어떻게 될까요? 퇴적물의 두께는 두꺼워져요. 왜? 오랜 시간 있다 보니까 바다에서 굴러 떨어지는 애들이 쌓이기 때문에 여기 해력에서 멀어질수록 나이도 많아지고 퇴적물의 두께도 어떻게 돼요? 퇴적물의 두께도 두꺼워집니다. 근데 이거를 해저 지각 해양 지각으로 만약에 이제 지형도로 나타내면 이렇게 된다고 했죠. 해령 쪽에서 수심이 얕아요. 이쪽으로 갈수록 깊어집니다. 이 그림을 주고 퇴적물을 물어보면 애들이 많이 틀리죠. 여기서 퇴적물을 만약에 나타내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퇴적물이라는 얘기예요. 뭔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해령에서 멀어질수록 나이도 많아지고 퇴적물의 두께도 두꺼워지는데 그렇다고 해서 퇴적물이 두꺼우니까 이쪽으로 갈수록 나이가 수심이 얕아지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해령 정가운데서 수심이 제일 낮습니다. 이게 무슨 그림이랑 잘 나오냐면 이렇게 나타내요. 이렇게 나타내는 그래프가 하나가 있어요. 이렇게 되는 애가 누구가 있겠어요? 나이. 이쪽으로 갈수록 많아진다. 또는 퇴적물에 뭐가 되는 거예요? 두께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그래프가 어딘가에 나와 있을 텐데 그 왼쪽 맨 밑에 나와 있죠. 나와 있을 텐데 문제는 이 그림을 보고 얘가 해령인데 해령에서 수심이 제일 낮나? 그런 식으로 착각하지 마세요.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해되죠? 얘는 퇴적물의 두께랑 나이를 상대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그래프인 것 뿐이지 실제 지형은 이렇게 생겼다 라고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해령에서 멀어질수록 나이와 퇴적물의 두께가 어떻게 된다? 두꺼워진다 라는 것을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이해돼요? 안 돼요?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보라색 두 번째 그림 있는데 보시면 보라색으로 뭐라고 나와 있어요? 해령 부근의 특징은 뭐냐? 중앙에 뭐가 있다? V자 모양. 내가 마그마가 빠져나가는 빈 공간이라고 얘기했죠. V자 모양의 열곡이 발달을 하고 해령 주위에서 지각의 연류량이 높고 이건 뭐예요? 지각 근처에 연류량이 높다라는 건 뭐야? 여기 해령에서 마그마가 뛰어나오니까 마그마가 여기 근처에 있으니까 당연히 여기 근처에 온도가 높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해령 주변에 지열이 높고 해령에서 멀어질수록 지열이 어떻게 된다? 낮아진다라는 특징도 알고 계세요. 요걸로 해령을 찾아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열 가지고. 이해됩니까?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나오는데 그럼 이 해양저가 확장이 되는 거죠. 이거 뭐야? 바다의 밑부분이 해령에 의해서 새로운 지각이 만들어져서 이 해양저가 확장된다는 설에 증거가 있습니다. 그거를 뭐로 연구를 했느냐? 고지자기 연구를 한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100% 나오는 거고 수능에서도 잘 나오는 애인데요. 거기 보면 고지자기 줄무늬의 대칭적 분포,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해령을 위에서 봤을 때 이렇게 좁고 긴 줄무늬 모양이라고 얘기했죠. 좁고 긴 키 모양이라고 얘기를 했죠. 자, 마그마가 만들어져서 양쪽으로 확 쏟아져 나오면 여기에 새로운 지각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맞죠? 자, 마그마가 튀어나온 직후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네들이 무슨 상태일까요? 무슨 상태? 액체 상태겠죠. 바닷물이랑 만났다고 해서 바로 고체로 바뀌는 건 아닙니다. 시간이 좀 걸려요. 자, 근데 문제는 얘네가 튀어나왔을 때 여기 지금 보면 얘네들은 지구 중심부에 있던 애들이죠. 즉 자성을 가지고 있는 물질들이 많아요. 철이나 자철석이나 이런 애들이 많이 분포가 되어 있는데 걔네들은 각자 자기만의 고유한 자기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얘네 고체 상태에서는 외부 자기장이 들어와도 잘 변하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얘가 액체 상태라고. 그래서 얘가 자기장이 변할 수가 있어요. 근데 얘한테 영향을 줄 수 있는 자기장이 누구야? 지구 자기장이라는 거. 그래서 액체 상태로 딱 튀어나와서 내부 자기장을 가지고 있는 물질들이 액체 상태에서 외부 자기장을 만나잖아요. 그럼 그 외부 자기장 쪽으로 자기네 자기장을 배열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액체가 고체로 딱 식으면서 굳어지면 그 자기장을 그대로 가진 상태로 굳어지는 거예요. 이게 고지작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됩니까? 안 되면 얘기를 하세요. 제발 안 되고 뒤에 가서 딴소리 하지 마시고. 돼요? 자, 보세요. 자, 그럼 이제 질문은 김지아 씨가 하는 거예요. 질문의 대답은. 자, 거기 보면 고지자기 줄무늬가 거의 밑줄 해령을 중심으로 대칭적으로 나타난다. 별표에 대칭적으로 나타난다. 너는 순서대로 하는데 자꾸 이렇게 못 찾을래? 아니 해령을 중심으로 하는데 해령이 중심이 안 보여가지고 닥쳐. 자, 고지자기가 뭐냐? 그렇게 말만 해 남자 새끼가. 아, 진짜. 하남자. 네, 하고 넘어가면 되지 그냥. 자, 고지자기는 뭐냐? 거기 보면 지진 시대에 생성된 거기다 밑줄 암석에 남아 있는 지구의 자기예요. 암석에 남아 있는 지구의 자기입니다. 어디? 이해됩니까? 자, 탐사 기술 거기 보면 자력계라는 걸 이용해서 해령 주위에 이 암석에 남아 있는 자기장의 방향이 어떻게 됐는지를 알아보는 기술이 탐사 기술이고, 거기 잘 보세요. 고지자기 줄무늬 거기 보면 지진시대 동안 지구자기장의 방향이 현재와 같은 정자극기가 있어요. 니네 지구자기장의 방향이 일정 시간이 지나면 반대로 바뀝니다. 근데 문제는 옛날부터 지금까지 계속 해령은 새로운 지각을 만들어냈을 거고, 그때 당시에 지구자기장 방향으로 얘네들이 자기장을 만들어서 굳어진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현재 지구자기장의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굳어진 애들을 정자극기라고 하고요. 지금 자기장의 방향은 이쪽인데 여기 암석에 남아있는 자기장의 방향이 반대 방향으로 굳어져 있는 애들을 역자극기라고 얘기를 하는데 얘네들이 반복적으로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지진시대 동안 지구자기장의 방향이 현재와 같은 정자극기, 거기다 밑줄 정자극기와 현재랑 완전히 반대인 역자극기가 반복이 되어서 고지자기 줄무늬가 나타난다 안 나타난다?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니네 그 밑에 그림을 보시면 그 붉은색과 갈색에 가까운 두 가지 색은 정자극기고요. 거기 그 뭐라 그러지? 아이보리색 같은 게 역자극기입니다. 보입니까? 자, 지금 해령에서 맨 마지막 그림을 보세요. 그지? 첫 번째 정자극기였죠? 그래서 얘를 밀어내요. 맞아 안 맞아? 정자극기일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해령에서 마그마가 나와가지고 지금 자기장과 같은 방향으로 밀어냈어요. 그런 다음에 마그마를 계속 나오는 게 아니라 시간이 지나고 나서 다시 마그마가 튀어나왔을 때 정자극기가 이쪽으로 밀려요. 근데 문제는 이때 당시에 마그마가 이후에 나올 때는 역자극기인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 또 마그마를 내보내겠죠? 그럼 얘가 또 옆으로 밀려요. 그래서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은 또 정자극기 이런 식으로 정자극기와 역자극기가 계속 반복되는 그러한 구조를 가질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1번을 보시면 해령에서 해양지각이 생성될 때 자성을 띈 광물이 지하야 그지? 당시 지구 자기장의 방향으로 배열돼서 줄무늬가 생긴다 안 생긴다? 생긴다는 거예요. 즉 얘가 액체 상태니까 지구 자기장 방향으로 자기장을 배열을 해놓고 그게 굳어져가지고 딱 그대로 굳어진다는 거야. 이해되죠? 그 다음에 얘가 새로운 지각이 만들 때 밀려나고 새로운 마그마가 튀어나왔을 때는 또 그때 지구장의 방향으로 배열을 한 다음에 또 굳어지고 이게 계속 반복이 될 거란 얘기죠. 자, 그래서 그게 정자극기고 거기 보면 해양지각이 양쪽으로 이동하고 지구자기장이 반대 방향이 만약에 되면 해령 부근에서 고지자기의 방향이 반대인 줄무늬가 생기는데 걔가 역자극기다라는 얘기예요. 예. 이해되죠? 이 과정이 반복이 되면 고지자기 줄무늬가 해령을 축으로 대칭을 이룬다 안 이룬다? 이룬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해령이 만약에 여기 있으면 역자극기, 정자극기, 역자극기, 정자극기 이게 계속 반복이 된다는 얘기죠. 예. 오케이? 자, 그 밑에 보시면 왼쪽을 잠깐 볼게요. 여기는 중요하니까 거기 보면 고지자기의 생성을 보시면 마그마가 냉각되면서 암석이 생성될 때 자석을 띤 광물이 자석을 띤 광물이에요. 모든 광물이 다 자석을 띠는 건 아닙니다. 자석을 띤 광물이 지구자기장의 방향을 따라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장이 배열이 되는 거예요. 원래 얘가 튀어나오기 전에는 마그마 상태에서는 액체 상태니까 지 마음대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장이 배열되어 있는 거예요. 왼쪽 마그마 보입니까? 근데 걔가 위로 올라와가지고 외부 자기장, 지구 자기장이랑 만나면 그쪽으로 배열이 되고 굳어지면 자기장의 방향이 한쪽을 가리키는 암석이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앉아 있는 겁니다. 예. 자,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이후예요. 이 새끼가 굳어진 이후 외부 지구 자기장의 방향이 변해도 이 암석에 저장된 자기장의 방향은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뀌는 거예요. 굳어지기 전에는 바뀔 수 있지만 얘가 굳어진 다음에는 지구 자기장이 이렇게 반대가 될 때도 얘는 자기장의 방향을 안 바뀝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후 자기장의 세기와 방향이 변해도 자석을 띠는 광물의 배열은 생성 당시 그대로 남아있어 생성 당시에 자기장의 방향이 어느 방향이었는지를 알 수가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예. 오케이? 예. 이해됩니까? 그래서 그 밑에 그림을 보시면 뭐예요? 지구자기장의 방향이 이렇게 되니까 이 암석에 저장된 자기장의 방향도 같은 방향. 근데 그 이후에 지구자기장이 이쪽으로 바뀌어도 암석의 자기장의 방향은 안 바뀌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 새끼가 액체 상태일 때만 바뀔 수가 있어요. 굳어지면 안 바뀝니다. 그러니까 이 고지자기 연교로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얘가 만들어질 당시에 지구자기장의 방향을 알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 판 구조론 하기 전에 잠깐 쉴 테니까 좀만 버티세요. 아이 새끼. 자, 이제 해양 지각의 나이, 해저 퇴적물의 두께, 수심 이거 아까 선생님이 별표를 중요하다고 얘기했던 게 여기 나오죠. 잘 보세요. 자, 해령에서 멀어질수록 해양 지각의 나이가 많아진다. 아까 분명히 얘기했죠, 그죠? 여기서 해양 지각에서 바로 마그마가 튀어나와서 만들어진 애는 뉴비예요, 뉴비. 얘가 오래된 애들이죠, 그렇죠? 그리고 해저 퇴적물의 두께가 어떻게 된다? 두꺼워진다. 그렇다고 해서 이쪽으로 갈수록 수심의 깊이가 얕아지는 게 아니다. 이렇게 두꺼워지는 거예요. 무조건 해령에서 제일 높은 겁니다. 이해되죠? 그 다음에 퇴적물의 두께가 두꺼워지면 수심은 어떻게 된다? 멀어질수록 뭐 한대요? 깊어진다. 왜? 마그마가 이렇게 튀어나오면서 이렇게 미끄러져 내려갔으니까 당연히 해령에서 수심이 제일 얕은 게 맞는 거죠. 맞잖아. 안 그러면 마그마가 이렇게 돼 있으면 마그마가 이쪽으로 갈 수가 없죠. 당연한 겁니다. 자, 탐사기술 뭐 했어요? 해양시추선이 채취한 해양지각의 방사성 동요원소로 해양지각의 나이를 실제로 측정해봤더니 해령에서 멀어질수록 나이가 어떻게 되더라 지하야? 많아지더라 라는 얘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그 밑에 전세가 해양지각의 분포, 나이, 해령 부근의 지각 나이, 두심 다 봤어요. 자, 거기 보세요. 밑에 왼쪽에 나이 분포. 빨간색일수록 나이가 어린 거고 파란색일수록 나이가 많은 겁니다. 근데 거기 보시면 빨간색이 좁고 긴 띠 모양으로 나타나는 거 보입니까? 이게 해령인 거예요. 예.
이해되죠? 거기서 새로운 지각이 만들어지는 거고 걔를 지형도로 보시면 오른쪽에 나와 있어요. 마그마가 튀어나오는 해령이 제일 높고요. 수심이 제일 얕죠. 지형이 높다는 건 수심이 얕다는 겁니다. 맞죠? 그리고 걔에서 멀어질수록 퇴적물의 두께는 두꺼워지지만 수심은 어떻게 된다? 깊어진다라는 것을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그래프 분포를 갖는 건 뭐 있다? 나이랑 퇴적물의 두께만 이런 분포를 갖는 거. 오케이? 자 이제 다 왔어. 조금만 하고 차 시험 때문에 잠깐 쉴게요. 아우 저 밑에 판구조론만 하면 되는데 해요. 판구조론까지만 하고 쉬면 안 돼요? 네. 어, 지금 좋아요. 저만 힘든 거 아니에요. 지하를 보세요. 쟤는 올 때부터 저랬는데 오늘 여기 들어올 때부터 저랬는데 오늘 야 니네 어제 뭔 일 있었니? 수현이도 그렇고 왜 그런 거야? 왜 피곤하고 뭔 일 있었니? 전 어제 서울 갔다 왔어요. 아 너 어제 서울 갔다 왔다. 수현이는? 어제 어. 잠을 못 자고 왜? 노는 아 노느라? 아 노느라? 잠깐만 우리가 시험 끝난 지 한 2주는 되지 않았나요? 아 2주는 아직 안 됐나? 일주일 된 건가? 언제까지 놀아요? 나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전 다음 주부터 공부해요. 왜냐면 다음 주 이번 주 책을 안 샀거든요. 아 그래? 내일 책 살 수현이는 거예요. 언제까지 놀라? 오늘 아 오늘까지? 아 오늘은 노는 거예요? 아 오케이 오늘까지 논다 좋아요. 지하를 네. 너 좋죠? 넌 언제 공부하게? 다음 주야. 다음 주 언제? 다음 주 오늘. 아 월요일. 아 제발 열심히 좀 해봅시다. 뭔가 파이팅 있게. 파이팅! 네. 다음 주 안 됩니다. 왜 다음 주는 왜안 돼? 콘서트 가지. 무슨 요일날 콘서트 가는데? 일요일. 아니 그럼 일요일날 콘서트 가면 월화수목을 공부하다가 일요일만 가면 되지. 일요일날 콘서트 있다고 일주일을 다 옵니까? 아니 그건 무슨 논리예요? 노래는 그냥 열심히. 아 니네가 진짜 이번에 기말고사를 열심히 2학기를 열심히 하면 선생님이 뭔가 이벤트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야. 우리 맨날 이러고. 아 진짜 아니 선생님은 진짜 해줄 마음이 있다니까요. 있는데 니네가 안 해가는 거 아닌가요? 저희 그럼 잘한 애만 가죠. 못한 애 안 돼요. 버리고. 그럴 순 없죠. 왜요? 그러면 으쌰으쌰를 안 하죠. 게임 플레이는 저는 원하지 않습니다. 아니 그 한 명 놓고 간다 하면은 다 같이 이제 으쌰 하는 거죠. 나 놓고 갈까? 아니에요. 그런 건 좀 그렇고 선생님이 어떻게든 이벤트를 좀 마련해 볼 테니까 무슨 이벤트지? 뭐 겨울에 할 수 있는 하자. 이벤트는 많이 있죠. 제주도? 아니야 많이 할 수 있는데 어쨌든 선생님이 어쨌든 그럴 테니까 열심히 해주시면 선생님이 약속은 지킬게. 네. 이야. 참고로 말씀드리지만 모든 비용은 다 제가 됩니다. 네, 모든 비용은 제가 될 테니까. 그러니까 집 앞에서 데려다가 집 앞에다 내려주는 것까지 다 할 테니 선생님이 이렇게까지 아니 나는 웃긴 게 내 자식도 아니잖아요. 아 이렇게까지 해야 공부를 합니까? 아니 근데 제가 양딸로 아니 들어갈게요. 사양할게. 그러니까 선생님은 니네가 진짜 나중에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래요. 선생님 마음은.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열심히 해서 으쌰. 으쌰으쌰 한번 다 같이 해봅시다. 선생님이 니네가 으쌰으쌰만 하면 선생님이 뭘 때 못해주겠니? 화이팅 화이팅. 응? 화이팅. 어쨌든 그렇게 하죠. 힘내자 우리. 자, 그 다음을 보죠. 거기 보면 이제 열곡과 변환 단층의 발견이에요. 자, 열곡과 변환 단층의 발견이라는 건 뭐냐면 거기 보면 해령에서 해양 지각이 확장되면서 여기 보면 좁고 깊은 요거 여기를 열곡이라고 얘기를 했죠. 여기서 마그마 튀어나오고 여기 열곡이에요. 니네 그 발산형 경계 그러니까 새로운 해양 지각이 마그마가 튀어나와서 만들어지는 경계가 해령만 있는 게 아니에요. 육지에도 바다에도 있는 게 아니라 육지에도 있거든요. 여기 아프리카에. 아프리카 니네 대륙에서 지금 이거 떨어져 나가고 있는 거 알아요? 여기서도 얘가 일로 가고 얘가 일로 가면서 여기 떨어져가지고 여기 바닷물 이미 들어가가지고 지금 분리되기 시작을 했죠. 아, 근데 얘는 해령이라고 안 불러요. 육지에 있는 발산형 경계는 뭐라고 부르냐면 열곡대라고 부릅니다. 열곡대. 바다에서 마그마가 튀어나오는 애들은 해령, 육지에 있는 애들은 열곡대라고 불러요. 오케이? 그리고 해령의 그 윗부분에 뾰족하고 여기 요런 지형을 열곡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구분을 좀 해줍시다. 이해되죠? 자, 해령에서 해양 지각이 확장되면서 열곡이 형성되고 해양 지각의 확장 속도 차이로 인해서 변환 단층이 형성된다. 이거 좀 알아둡시다. 자, 니네 잘 보세요. 예를 들어 하나만 얘기하고 옆으로 넘어갈 테니까. 자, 이렇게 돼 있는데 둘 다 같은 방향. 니네 이거는 무슨 형관계예요? 이거
이거를 수렴형이라고 해요. 둘이 가까워지는 거. 자, 이렇게 되는 건 뭐라고 하죠? 발산형이라고 하죠. 그럼 같은 방향으로 이동하는 건 어떻게 되냐면 속도 차례. 자, 얘가 만약에 3cm/Y예요. 1년에 3cm. 이 새끼가 5cm/Y입니다. 그럼 얘는 무슨 형용일까요? 발산형이에요. 얘는 느리게 가고 얘는 빠르게 가니까 이 사이의 간격이 벌어지는 겁니다. 꼭 이것만 수렴형, 이거는 발산형이라고 하면 큰일 나요. 상대 속도의 차이에 따라서 움직이는 방향이 같더라도 만약에 이걸 바꿔서 여기가 오고 여기가 3이잖아요? 여기가 오고 여기가 3이야. 그러면 얘가 더 빠르게 가고 얘는 천천히 가니까 이건 또 수렴형 경계가 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중학교 레벨인 거고 고등학교 레벨에서는 방향을 맞춰주는 경우가 좀 있어요. 상대 속도의 차이로 발산형인가 수렴형인가 알아두면 좋겠고, 이해되죠? 그러니까 이 사이의 간격이 멀어지냐 가까워지냐로만 판단하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변환단층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뭐냐면 해령이 여기에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근데 해령이 여기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보면은 새로운 해양지가 얘는 이쪽으로 이동이 될 거고 얘는 이쪽으로 이동이 될 거고 얘는 좀 더 크게 드릴게요. 이쪽으로 이동이 될 거고 얘는 이쪽으로 이동이 될 거예요. 맞죠? 해령이 이렇게 있으니까 지금 여기가 변환단층이에요. 얘는 이쪽으로 움직이고 얘는 이쪽으로 움직이는 여기가 변환단층입니다. 얘네 경계가 수렴형, 발산형만 있었나? 하나 더 있었죠. 무슨 형 경계가 있었죠? 수렴. 보존형 경계가 있었어요. 보존형 경계가 이겁니다. 서로 비껴가니까 판에 생성도 없고 소멸도 없는 그게 변환단층이에요. 어디에 있어요? 대표적으로 여기에 있죠. 미국 앞바다에 샌 안드레아스라는 영화도 있죠. 어쨌든 지진이죠. 어쨌든 그런 거예요. 맞아요. 지진 맞아요. 어쨌든 이게 보존형 경계인데 이 보존형 경계인 대표적인 지형이 변환단층인데 이 변환단층 여기 해령과 해령 사이에 판의 상대적인 이동 때문에 만들어지는 보존형 경계가 변환단층이라는 놈입니다. 예. 이해되죠? 예. 자, 그래서 그 밑에 그림을 보시면은 변환단층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보이냐? 거기 화살표 두 개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가는 요 라인 보입니까? 요 라인 여기가 변환단층인 거예요. 거기다 표시 좀 해놓읍시다. 그렇죠. 그게 변환단층이에요. 자, 해령과 해령 사이에 발달하여 이웃한 판이 서로 어떻게 이동한다? 반대 방향으로 이동하면서 무슨 지진이 일어난다? 천발 지진이 일어난다. 천발 지진이 혹시 뭔지 안다? 제일 얕은 거. 그렇죠. 진원의 깊이가 제일 얕은 게 천발. 그 다음 중발. 중발. 좋아요. 그 다음 신발. 신발. 멋있네요. 오, 진원의 깊이가 70km 이내는 천발. 뒤에 가서 나와요. 안 적어도 돼요. 70부터 300까지는 중발, 300 이상은 신발이에요. 어쨌든 여기서는 서로 비껴만 가니까 진원의 깊이가 깊어지지 않는 겁니다. 예. 자, 해령에서 대륙 쪽으로 길게 발견하는 단열대, 뭐 이웃한에서 서로 지진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뭐 이거는 뭐 단열대라는 건데, 단열대라는 건 뭐예요? 여기 판, 이게 단열대예요. 여기에서는 판에 경계가 없죠. 그러니까 지진이 당연히 발생하지 않는 거고, 그건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니네 지진들은 다 판에 어디에서 발생해? 경계에서 발생하는 거야. 보존형 경계, 수렴형 경계, 발산형 경계에서 그 지각 변동이 일어나죠. 화산과 지진 활동이 일어나는 거지. 이렇게 판의 경계가 아닌 데서는 아무런 지각 변동이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100% 안 일어날까요? 아니요. 일어나는 데가 있죠. 어디가 있을까요? 모르겠어요. 혹시 옐로스톤 국립공원이라는 거 들어본 적 있나요? 아니요. 막 뜨거운 물 막 이렇게 계속 뽑아서 나오는 미국에 있는 공원이 있는데 모르겠어요. 여기가 있어요. 판 한가운데에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데가 있어요.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판 구조론 말고 플룸 구조론이라는 걸 배웁니다. 너네는 이제 지구과학에서 판 구조론이 끝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일도 오셨죠? 어쨌든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섭입대 주변의 지진의 진원 깊이 분포. 요거는 좀 중요합니다. 요거는 시험 문제에도 잘 나오고 본인들은 기억 못하시겠지만은 통합과학에서도 나온 적이 있어요. 전 기억할걸요? 아, 기억해요? 자, 우리가 우선은 보존형 경계에서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천발 지진이 발생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섭입대에서 진원의 지진 분포를 보도록 하죠. 왜 섭입대에서 주로 얘기를 하냐면 발산형 경계에서는 뭐 천발 아니면 중발 요 정도 나오는데 섭입대에서는 조금 달라요.
유일하게 신발 지진이 발생하는 데가 서귀대입니다. 자, 여기 보죠. 우리나라에 대륙판인데 이제 바다가 이렇게 있고 여기 일본이라는 놈이 있죠. 일본이라는 놈이 있습니다. 여기가 대륙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유라시아 대륙이에요. 끝머리에 일본이 있어요. 딱 경계면에 일본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가 태평양판이고 여기 필리핀판이 있고 이래요. 그러니까 이 새끼들은 판의 경계가 아주 그냥 엄청나게 많이 있는 거죠. 그죠? 이번에 7월달에 지진 온다고 그래가지고 뭐 그랬긴 했었는데 안 오더라고. 그 어떤 그 만화가가 예언을 한 거야. 대재앙. 아 진짜. 근데 그 여자가 이렇게 자기 꾸벅에 보이는 걸 이제 단편 만화로 이렇게 썼는데 사람들이 뒷북 친다 막 이래가지고 뭐 연재하다가 멈췄대. 그러고 나서 자기가 써놓은 거를 그냥 단편집으로 모아면서 발간했는데 나중에 예언한 게 맞은 거야. 뭐 고베 대지진이나 이런 게. 그래가지고 막 그게 막 품절이 되고 갑자기 막 엄청나게 큰 잡지사 막 만화가에서 다시 만들어달라고. 그래서 다시 만화를 쓰기 시작했는데 그게 이번 7월 달에 여기에 대지진이 일어난다라는 게 있었어요. 일본에요? 일본에. 그래가지고 너 몰라? 그래서 일본 여기 관광객이 30% 이상 줄었잖아요 지금. 문서 안 가고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안 났어요. 7월 5일이라고 그랬는데 그 여자가 5일이라고 그랬는데 7월 했으면 모를 뻔했는데 7월 5일이라고 해버려가지고 정확한데. 겁나 욕먹어가지고 어쨌든 뭐 그냥 7월이라 하지. 그렇지 7월이라고 하면 그 확률이 상당히 높잖아. 근데 어쨌든 자기 꿈에 보이는 거를 어쨌든 연재를 하는데 어쨌든 그래요. 근데 문제는 일본 여기 밑에 이렇게 태평양판이 있는데 태평양판이 있어요. 태평양판이 해양판이고 유라시아판이 대륙판이죠. 근데 태평양판이 바다판 중에서 제일 큰 거고 유라시아판이 육지판 중에서 제일 큰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큰 애들끼리 만나고 있는 데가 일본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렇게 바다죠. 일본 여기 이렇게 있고 여기 해구가 있죠. 일본 해구가 있죠. 자, 근데 문제는 여기에서 지진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왜 그러냐면 우리가 아스팔트에서 미끄러져가지고 무릎만 쓸려도 아픈데 판과 판이 서로 뭐 기름 발라놓은 거 아닐 거 아니야. 서로 울퉁불퉁한 면을 미끄러져서 계속 내려가는데 당연히 여기서 마찰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마찰에 의해서 진동이 발생을 하는 게 바로 지진인 거야.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야? 일본 근처에서는 지진의 깊이가 얕아요. 천발 지진이 되는 거고 여기가 서귀평경계, 여기가 지금 여기가 해구야. 서귀평경계인데 서귀평경계에서 대륙 쪽으로 오면 대륙 지각 쪽으로 더 올수록 지진의 깊이가 어떻게 되는 거야? 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진이 똑같이 발생을 해도 못 느끼는 거야. 너무 깊은 데서 발생을 하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그러니까 여기 서귀평 경계에서 대륙 지각으로 올수록 진원의 깊이가 어떻게 된다? 깊어진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신발 지진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흔들리니까 잘 못 느끼니까 우리는 진도 2짜리, 3짜리밖에 못 느끼는 거예요. 여기는 진원의 깊이가 얕으니까 흔들리는 족족 영향을 주는 거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니? 그래서 여기가 대표적으로 나오는 데가 거기 왼쪽 그린 거예요. 일본 해구. 그 다음에 여기랑 똑같은 구조를 갖고 있는 애가 누구냐? 여기예요. 자, 여기 길쭉한 나라 하나 있잖아요. 이름이 뭐죠? 브라질? 아닌데? 브라질은 여기 페루. 진짜 페루예요. 페루예요. 자, 페루라는 놈이 있는데 여기에 페루라는 놈이 있는데 페루에서 제일 유명한 산맥이 하나가 있습니다. 무슨 산맥? 지랄하네. 알래스카. 알래스카는 저 위에 있잖아요. 뭐지? 알래스카 산맥이라는 게 있나요? 근데 안데스 산맥이 아, 있어요. 헷갈렸다. 자, 안데스 산맥이 있어요. 니네가 그래서 이거 솔직히 중요하죠. 뒤에 가면 되게 중요하니까 내가 지금 간단하게 얘기하지만 여기가 이제 유라시아판이고 여기가 인도판이 있죠. 인도판이 지금 계속 올라오고 있는 거 알아요? 유라시아판 쪽으로. 여기가 수렴형 경계예요. 대륙판하고 부딪히는데 여기에 엄청나게 큰 산맥이 있잖아요. 누구예요? 이 새끼들 상식이 제보네. 히말라야 있잖아요. 히말라야. 여기가 히말라야예요. 히말라야는 뭐냐면 대륙판하고 부딪혀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진 스콕산맥인 거예요. 이게 히말라야고 얘는 태평양판하고 여기 남아메리카판하고 만나는 겁니다. 하나가 해양판이고 하나가 대륙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대륙판 밑으로 해양판이 들어가면 니네 이불에다 발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이불이 올라가죠.
그거랑 똑같은 원리로 여기가 이렇게 올라가서 만들어진 산맥이 안데스 산맥이에요. 그래서 스콕 산맥이 니네가 알고 있는 대부분은 뭐예요? 충돌형에서만 스콕 산맥이 만들어진다라고 착각을 하시지만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지금 보면은 여기도 섭입대가 있다고, 섭입평경계가 있다는 얘기야. 그럼 여기서 이쪽으로 갈수록 진원의 깊이가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깊어진다는 얘기예요. 일본에서 우리나라 쪽으로 올수록 또 깊어지는 거고요. 그리고 문제는 뒤에 가서 배우겠지만 이 해양지각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일본이 있어요. 여기에 일본 이렇게 있는데 해양지각이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마그마가 만들어져요. 왜냐하면 이쪽으로 내려갈수록 온도 압력이 높아지면서 온도가 높아집니다. 근데 문제는 이 식기가 뭘 갖고 들어가? 물을 갖고 들어가죠. 물을 갖고 들어가면 용융점이 더 낮아져서 여기서 마그마가 만들어져서 이렇게 올라와서 만들어진 산이 후지산인 거예요. 우와. 지금 이 새끼가 터지나마나 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와. 이해되는 겁니까? 그래서 요런 것들, 즉 서비평경계에서 대륙 쪽으로 갈수록 그게 대표적으로 우리나라랑 일본, 그 다음에 여기 페루 있죠. 이쪽으로 갈수록 진원의 깊이가 깊어지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다라는 얘기를 거기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섭입대 주변의 지진의 진원 깊이 분포. 거기 보면 섭입대를 따라서 여기가 섭입대, 여기 이렇게 섭입대를 따라서 지진이 발생을 하며 해구 부근에서부터 대륙 쪽으로 갈수록 거기다 밑줄 진원의 깊이가 어떻게 된다? 깊어진다. 탐사 기술, 지진 관측망으로 그냥 탐사했어요. 이건 몰라도 되고. 자, 이게 뭐예요? 해양지각이 해구에서 뭐 한다는 증거? 소멸한다는 증거예요. 왜? 여기 보면 해양판이 대륙판 밑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럼 얘 나중에 무슨 판 취급받을까? 대륙 취급받아요. 바다에 있을 때는 해양판이지. 얘가 밑으로 내려오잖아. 그럼 얘는 이제 대륙 밑으로 들어갔으면 얘는 이제 해양판이라고 안 불러요. 대륙판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해양지각이 없어진다는 증거가 된다. 왜? 대륙판 밑으로 기어 들어가니까 걔는 나중에 대륙지각으로 취급받을 거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거기 지금 지진 보시면은, 아니, 거기 보시면 깊이 보시면은 거기 보면 빨간색으로 표시해 놓은 게 진원의 깊이입니다. 그죠? A'에서 A 쪽으로 갈수록, 즉 일본에서 우리나라 쪽으로 올수록 진원의 깊이가 어떻게 된다? 깊어지는 걸 알 수 있는 거고, 오른쪽 그림은 뭐예요? B에서 B', 즉 태평양에서 페루 대륙 쪽, 안데스 산맥 쪽으로 갈수록 진원의 깊이가 어떻게 된다? 깊어진다. 그래서 진원의 깊이가 깊은 쪽에 있는 판이 무슨 판이다? 대륙판이라는 거예요. 요거 시험 문제 굉장히 잘 나옵니다. 그리고 밀도는 누가 더 클까요? 해양판이 더 크죠. 밑으로 내려가는 거. 예. 오케이? 예. 자, 그래서 이제 다 왔어요. 지금 우리가 몇 개 배운 거예요? 세 가지를 배운 거죠. 대륙 이동설, 멘틀 대륙설, 해양적 확장설. 이 세 가지 개념을 짬뽕해서 버리는 게 아니라 짬뽕해서 하나의 완벽한 이론적으로 정립된 개념이 나오는데 걔가 바로 누구다? 판구조론이라는 거예요. 판구조론. 이제 니네가 배웠던 거죠. 자, 거기 보면 판구조론. 지구의 표면은 여러 개의 크고 작은 판으로 이루어져 있다. 여기서 앞에서는 계속 뭐라고 설명했죠? 지각으로 설명했던 거를 뭐로 얘기하는 거야? 판으로 설명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럼 이 판의 정체가 뭘까요? 자, 판은 잘 보세요. 판은 지각 플러스 멘틀의 상층부예요. 내가 여기에 대륙지각이 이렇게 있어요. 대륙지각이 이렇게 있으면, 자, 대륙과 멘틀의 경계면 뭐라고 하죠? 힌트. 모호면이라고 하죠. 모호로비치치 불연속면이라고 하죠. 그 아저씨가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지 이름 붙어대는 거예요. 그래서 니네도 나중에 발견하면 니네 이름 붙이면 됩니다. 시영. 먼저 붙이는 게 인자예요. 과학자들도 또 보면 좀 유치해. 지 이름 달기 조금 쪽팔릴 것 같은데 나 같으면 막 달아요. 어쨌든 여기가 모호면이가 있는데 이 밑에 멘틀이 있죠. 멘틀이 있습니다. 여기 여기 일자로 그렇죠. 여기 바다에 여기가 해양지각이겠죠. 여기가 대륙지각이에요. 대륙지각은 이렇게 위에 선 같은 거 있으니까 당연히 두께가 두껍죠. 평균 한 35km 정도 되고요. 해양지각은 한 5km 정도 됩니다. 그래서 두께는 해양지각이 더 두껍고 얇아요. 대륙지각이 더 두껍죠. 하지만 밀도는 누가 더 크다? 이 새끼가 더 커요. 얘네들은 현무암질로 이루어져 있고 얘네는 화강암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현무암질은 구멍 뻥뻥 뚫렸는데 왜 무거운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왜 무거운 겁니까? 니네 돌에 금속성 원소가 많이 들어가 있을수록 어두워요. 한번 개.
그리고 현무암질이라고 해서 다 구멍 뽕뽕 나 있는 거 아닙니다. 그 새끼가 갑자기 튀어나오면서 빠르게 씹다 보니까 기체가 빠져나가면서 구멍이 생긴 거지. 지각을 이루고 있을 때는 구멍 안 나 있어요. 귀엽다. 얘네들은 더 어두운 색으로 되어 있는 게 더 무거운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되죠? 자, 근데 문제는 이 멘트, 이 지각과 멘트까지 여기 깊이, 그러니까 지각을 포함하죠. 100km까지를 우리는 판이라고 불러요. 얘를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르냐? 암석권이라고 부르죠. 암석권이라고 불러요. 단단한 구조예요. 이 새끼들은 단단한 한 덩어리야. 물론 여기가 이렇게 잘라져 있으면 대륙판, 여기는 해안판이지만 어쨌든. 그러니까 얘네들은 같이 붙어서 움직이는 거고, 이 밑에 400km까지를 뭐라고 하냐? 연약권이라고 불러요. 연약권. 연약권은 뭐였어요? 물렁물렁한 애들이야. 이 새끼가 움직이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그 위에 떠 있는 이 판도 어떻게 된다? 같이 움직인다는 이론이 판구조론이라는 겁니다. 뭔 말인지 이해되죠? 그죠? 자, 좀만 참아보세요. 자, 거기 보면 판구조론이에요. 판구조론. 자, 지구의 표면은 여러 개의 크고 작은 판으로 이루어져 있다. 대충 한 10개 정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판이 서로 다른 방향과 속도로 이동하죠. 판은 이동하는 속도와 방향이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가까워지는 데도 있고 멀어지는 데도 있고 비껴가는 데도 있는 거예요. 이해되죠? 이동하면서 거기다 밑줄 판의 경계에서 경계면 그러니까 20기랑 만약에 멀어지면 여기서 20기랑 만약에 가까워지면 여기서 20기랑 비껴가면 여기서 어쨌든 다 판의 경계에서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니네가 배우는 지각 변동은 화성과 지진 말고는 없겠죠. 그죠? 그래서 지각 변동이 일어난다는 이론. 자, 우리가 판 구조로 배울 건데 판의 구조도 모르면 그건 안 되는 거죠. 그 밑에 핏 나오죠. 자, 판 암석권이다. 지각 플러스 멘틀의 최상부예요. 거기다 동그라미. 지각과 멘틀의 최상부를 포함한 평균 두께 몇 킬로 동그라미 100킬로. 자, 단단한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뭐라고도 한다? 암석권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해양판은 뭐예요? 해양 지각을 포함하고 있는 판이 해양판. 대륙 지각을 포함하고 있는 애들이 대륙판인 거예요. 이해되죠? 자, 밀도는 누가 더 두꺼워? 밀도는 누가 더 커? 해양판. 두께는 누가 더 두꺼워? 대륙판. 이렇게 알아두면 됩니다. 거기 보라색으로 나와 있고요. 자, 연약권 100km부터 400km까지도 거기도 동그라미 뭐가 있다? 유동성이 있다. 이 새끼가 백열백을 도니까 그 위에 떠 있는 판도 백열백은 돌 거야 라는 얘기를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자, 멘틀 대류가 일어나 판이 움직인다. 자, 그래서 얘가 판의 이동의 원동력이 뭐라고 그런 거예요? 멘틀 대류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그래서 그 밑에 판 구조론의 정립 과정 나오죠? 대륙 이동설에서부터 멘틀 대류설, 그 다음에 해양적 확장설, 그 다음에 판 구조론까지 요 순서는 외워두셔야 됩니다. 당연하게 알아두셔야 되고요. 자, 오른쪽 상단을 보시면 오른쪽 상단, 오른쪽 얇게 조그맣게 나와 있는 거에 거기 암기를 보시면 해양적 확장설의 증거들 아까 수업 시간에 다 설명했죠. 근데 이런 것들도 좀 디테일하게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 초록색이야, 지아야? 그렇지. 자, 거기 그래서 왼쪽 오른쪽에 얇은 부분 읽어보시고 잠깐 쉬었다가 문제를 풀게. 끝나요? 네? 네, 꺼주세요.